안녕하세요. TL캠프 PD 안종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론 앤 리버티의 세상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크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무한합니다. PC로 구현한 MMO의 세상, 우리 월드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TL이 생각하는 PC MMORPG는 정해진 스토리가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율성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TL의 플레이어들이 숙제처럼 우리의 세상을 복습하기보다 스스로 무한의 이야기를 창조해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 싶은 PC MMORPG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드에 구현하고자 했던 것은 변칙성입니다. TL의 날씨는 그저 연출적인 요소가 아니라 플레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적진과 대치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형태라면 진입로에서 격전이 벌어지겠지만 만약 비가 온다면 우리는 새로운 지형을 통해 우회 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혹은 바람이 강하게 분다면 비행거리 증가를 이용해 높은 지형에서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고지대의 우위를 점해 원거리 위주로 전투를 유리하게 풀어내는 방법도 있죠. 일식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몸을 숨기고 적진 한가운데까지 잠입하는 기회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마주한 월드의 모습에 따라 전혀 다른 플레이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월드의 원리에 통달한 유저는 직접 환경을 조종해 전투를 유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즉, 변칙성을 응용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월드의 변수 그 자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꼭 누군가와 다투고 싸우지 않더라도 TL의 세상 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인카운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시공의 균열 속에서 보물을 집어들 수도 있고, 곤란에 처한 누군가를 돕거나 어느 성벽의 부서진 꼭대기에서 날아다니는 고래를 조우할 수도 있죠. 운이 좋다면 고래 등에 올라타 이 아름다운 월드를 넋놓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고래는 어쩌면 바다 건너 미지의 땅에 여러분을 내려줄지도 모릅니다. 기후와 시간의 변화는 월드를 즐기는 또 다른 재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씨에 따라 변화하는 식생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밤의 끝에서 마주하는 아침의 시작을 감상할 수도 있죠. 퀘스트의 경로를 벗어나게 만드는 낭만 어린 변수들입니다. 물론 변칙성으로 가득한 월드에도 규칙은 필요합니다. 월드의 시간은 규칙적인 이벤트의 배열로 빼곡히 정돈되어 있습니다. 한 지역 전체를 무대로 펼쳐지는 사냥대회인 지역 이벤트, 그리고 특수한 재료 아이템을 드랍하는 지역 보스는 규칙적인 스케줄 아래 발생하며 이벤트에 대한 정보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전파됩니다. 2시간의 낮과 30분의 밤으로 구성된 게임 속 하루는 실생활의 24시간 순환과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항상 같은 시간대에 접속하더라도 늘 다른 게임 속 환경을 마주하게 합니다. 플레이어의 응용을 유도하는 변칙성, 그리고 플레이어의 계획을 가능케 하는 규칙성. 규칙 안에서 변칙이 일어날 때 생기는 생동감이 바로 우리 월드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모험하게 될 무대에 대해 소개했으니 본격적으로 플레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제 캐릭터입니다. 제 취향을 잔뜩 반영한 상남자의 비주얼이죠. 저는 묵직한 중갑의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장검을 들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 캐릭터의 직업이 전사나 기사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TL에서는 클래스가 없이 모든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탯을 올려도 무기 공격력은 동일하게 상승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무기를 장착하는지에 따라 캐릭터는 검사에서 마법사, 궁수,
도적까지 자유롭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캐릭터의 역할에 한계를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플레이어들이 여러 무기를 사용하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가길 바랬죠. 자, 그럼 장검을 들고 필드로 나가보겠습니다. 멀리 있는 적을 끌어오거나 밀쳐낼 수도 있습니다. 유틸성이 강한 스킬 배합입니다. 하지만 아직 사냥터에 비해 유지력 면에서 부족함이 느껴지네요. 이럴 땐 이렇게 마법봉으로 교체해 저에게 힐을 주겠습니다. 한결 편한 사냥이 가능해졌죠. 이것이 클래스 시스템에 이어 TL 전투의 핵심 무기 조합입니다. TL에서는 두 개의 무기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으며 각 무기별 스킬 발현에 전혀 딜레이가 없습니다. 즉, 어떤 무기를 조합하느냐에 따라 자신만의 컨비네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죠. 예를 들어보죠. PVP 상황에서 내가 우위를 점했더니 상대방이 도망가려 하는군요. 이럴 땐 장궁의 속박으로 적의 도주를 막고 단일 딜이 강한 양손검으로 마무리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하기 까다로운 적을 만났다면 지팡이의 순간이동을 사용해서 거리를 벌린 후에 단검의 비수 날리기로 적의 이동 속도를 저하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TL의 고유 전투 시스템은 각자 분명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7가지 무기가 있기에 빛을 발합니다. 방패로 자신과 아군을 보호하고 적들의 공격을 유도하는 탱커, 장검, 그리고 방패, 강력한 한방과 기동성 좋은 이동기로 타격감이 살아있는 근거리 딜러, 양손검, 은신과 이동 스킬로 상대를 교란하며 상태 이상 공격에 능한 킬러, 단검, 최고의 디버퍼이자 가장 빠른 공속으로 유틸성이 높은 원거리 딜러, 석궁, 초장거리 공격으로 안정적인 딜링이 가능한 장궁, 다수의 적에게 강력한 폭딜을 구사하는 마법 딜러, 지팡이, 아군이 전투에서 오랜 시간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서포터, 마법봉과 마력서. 이런 무기의 특성을 조합해 이론상 21개의 독자적인 클래스를 만들 수 있고 스킬 간 연계를 통해 자신의 전투 메커니즘을 직접 디자인하는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게임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들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클래스 시스템과 무기 조합은 모두 여러 무기를 사용하는 걸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무기와 조합을 갖추면 갖출수록 전투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무기 성장에 있어 플레이어의 고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안전한 강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기 위해 무기와 스킬을 강화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패란 개념은 없습니다. 모든 강화는 누적되며 강화 수치가 하락하거나 파손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기의 교체와 교환이 자유롭게 발생할 수 있도록 동일 등급 장비의 강화 레벨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 전승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무기 성장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상황과 컨텐츠에 맞춰 여러 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기 조합은 개인 전투에서도 유용한 시스템이지만 파티 전투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은 TL에서 일반적인 MMORPG에 탱커, 딜러, 힐러 포메이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전략적 포메이션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TL에서만큼은 한순간에 탱커에서 딜러로, 딜러에서 힐러로 변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플레이 중 파티에 위기가 왔을 때 탱커와 힐러로 조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빠른 돌파가 필요하다면 딜링 위주로 재편할 수도 있겠죠. 이런 파티 플레이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장소는 던전입니다. TL의 필드에는 더 막강한 적과 더 막대한 보상을 만날 수 있는 던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필드 던전에는 2가지 특징이 있는데, 한 가지는 입장부터 어떠한 로딩 없이 플레이어가 이어지는 심리스 던전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던전을 입장하는 조건이 레벨 제한이 아니라 비가 내리거나 밤이 찾아오는 것처럼 환경에 따른다는 점입니다. 즉, 저레벨이라 할지라도 던전 플레이를 즐기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던전을 탐험하는 데 필요한 건 레벨보다 동료입니다. 모든 던전은 혼자만의 힘으로 돌파할 수 없으며 파티원들의 서포트가 있어야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픈형 던전에 큰 감흥이 없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한적인 상황과 단기적인 목표 성취 때문에 던전 플레이를 즐기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에겐 파티 인스턴스 던전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최정예 파티가 리트에 리트를 거듭하며 던전마다 제각각인 기믹을 공략해 나가는 MMORPG만의 협동 콘텐츠 재미를 10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던전의 기획과 배치에 대해 고심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MMORPG의 관계는 경쟁과 협동이 어우러진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플레이가 심화될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연대하고 떠들게 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파티를 넘어 더 거대하고 위대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기를 꿈꿨습니다. 길드는 TL이 꿈꾸는 협동 콘텐츠의 최종 진화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TL의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길드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길드원의 모든 플레이 결과는 길드 전체의 베네핏으로 치환되며 길드의 성장과 개인의 성장은 선순환 구조를 이룹니다. 길드가 성장하면 그만큼 개인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컨텐츠들이 오픈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길드 레이드입니다. 길드 레이드는 독립된 공간에서 오직 길드원만으로 도전하는 보스 레이드입니다. 누구나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오픈필드의 특성상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필드 레이드와 달리 안정적인 성장과 재화 확보를 담보합니다. 동시에 필드 레이드보다 더 강력한 난이도 모드가 있어 길드원들과 힘을 모아 한계를 극복하는 성취의 재미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길드가 성장하는 만큼 플레이어는 더 크고 대단하고 다이내믹한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공성전입니다. TL의 공성전은 개발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접속해도 끊김이 없는 서버 기술력과 직접 거대 생명체인 골렘으로 변신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공성전을 선보이기 위해 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TL의 공성전은 기존과 달리 단순한 백병전이 아닌 전략 싸움의 형태를 띱니다. 전술적 크랙인 골렘의 존재와 다양한 진입로, 환경의 변화 등이 TL의 공성전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만듭니다. 공성전이 끝났다고 해서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공성전보다 더 치열한 전쟁, 세금 수송이 있으니까요. 공성전에 승리한 길드는 골렘을 소환해 각 마을에서 모인 세금을 옮겨야 합니다. 대항 길드들은 당연히 그 세금을 빼앗기 위해 모이게 되죠. 성을 끼고 싸우는 전투의 양상과 달리 협곡과 평야를 오가며 싸우는 세금 수송은 수성의 유리함 없이 훨씬 더 격렬한 장면들을 연출하게 됩니다. 특히 양 진영의 골렘들이 충돌하는 장관은 개인적으로 제가 TL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TL에는 서버 내 모든 길드가 연합해서 싸워야 하는 적도 있습니다. 바로 아크보스입니다. 아크보스를 공략하기 위해선 공성전에 투입되는 그 이상의 플레이어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심할 순 없습니다. 아크보스를 잡는 그 순간에도 길드들은 서로를 노리고 있습니다. 공동의 적을 함께 노리면서도 동시에 서로를 견제해야 하는 긴장감이 TL식 대규모 레이드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듣는다면 길드를 위해선 PVP의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가 고민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길드 컨텐츠는 PVP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됐지만 우리는 플레이의 성향에 따라 길드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길 바랬습니다. 여러분이 평화적인 플레이를 희망하고 그런 사람들과 플레이하길 원한다면 굳이 적대 길드를 만들지 않고 길드와 함께 지역 이벤트에 참여하고
사냥 퀘스트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장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만으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월드와 조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투, 그리고 모두가 함께할 때 빛을 발하는 플레이가 PC MMORPG TL의 모습입니다. TL은 런칭 때 2개의 지역이 공개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19개의 사냥터와 8개의 도시, 6개의 던전을 탐험할 수 있고 2종의 아크보스, 18종의 보스와 싸우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분의 모험과 도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많은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언제나 TL을 플레이할 때 새로운 경험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이디어들을 추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게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가 말하고 싶었던 TL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TL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동안 TL의 준비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전해오신 궁금증들과 공업 내 의견 게시판을 통해 들려주신 조언들에 대해 자세히 답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더 빨리 이런 자리를 마련했어야 했지만 정확한 답변과 시기를 조율하다 보니 여러분을 기다리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오래도록 저희의 이야기를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와 사과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셨던 질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TL의 전체적인 BM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TL의 BM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패스형 상품입니다. 캐릭터 성장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는 성장 패스, 4주 단위의 특별 미션을 클리어하는 배틀 패스, 이 2가지가 TL의 패스 모델입니다. 패스 상품을 구입하지 않아도 기본 보상인 무료 패스가 제공되지만 유료 구매를 할 경우 추가 보상을 얻게 되는 방식입니다. 패스 상품의 구성은 크게 꾸미기 목적의 코스튬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재료들로 이루어집니다. 성장 재료의 경우 성장 과정에서 찾아오는 결핍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 극복 불가능한 격차를 발생시키지는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TL 배틀 패스만의 특징은 패스 달성 후에도 플레이어의 시간이 휘발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패스를 완료하고 1일 미션을 초과 달성할 경우 포인트를 획득하게 되며 이 포인트는 특수한 추가 아이템들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즉, 플레이하는 만큼 효과를 발휘하는 게 TL식 패스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스킨 외형 상품입니다. 외형 상품은 플레이어가 착용 가능한 의류이며 능력치를 증가시키는 형태는 아닙니다. MMORPG에서 내 캐릭터의 외형이 가지는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여러분의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이 바로 커스텀 기능인데요. 하나의 복장을 구매해도 여러 가지 스타일 변주를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복장의 컬러와 질감을 변경하거나 특정한 무늬를 삽입할 수 있으며 하나의 옷도 각각의 부위를 따로 커스텀할 수 있어 같은 옷도 착용자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리폼하듯 코스튬을 사서 커스터마이징하는 모습이 TL만의 독특한 문화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소입니다. MMORPG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자생하는 경제일 겁니다. 저희는 우리 게임의 경제가 플레이어 간의 생산과 교환에 의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유저 간의 교환은 거래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거래소의 화폐는 유료 화폐 루센트입니다. 거래소가 활발하게 돌아가야 유저들의 플레이가 더 즐겁고 보람찰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거래의 수요와 공급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도록 콘텐츠의 밸런스를 조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야성 변신체 같은 단품 상품들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질문과 함께 이어서 설명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베타 테스트 이후부터 줄곧 이어진 질문인데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선 언급된 두 시스템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 플레이를 위해 제공되는 기본 시스템들로 아미토이는 자일과 루팅을 전담하는 조력자 롤이고 야성변신은 TL식으로 해석한 탈것의 변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미토이와 야성변신 모두 확정형 상품입니다. 스킨처럼 외형적 가치에 비중을 둔 상품들이기 때문에 인게임에서 습득 가능한 비판매용과 판매용 간 성능 차이는 없습니다. 아미토이와 야성변신을 수집할 경우 개체가 많을수록 혜택이 늘어나는 수집 컨텐츠도 존재합니다. 바로 아미토이의 탁본집과 야성변신의 수집 레벨인데요. 방법은 각자 상이하지만 인게임에서 습득한 개체들만으로 달성 가능한 것이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귀여워하는 인형과 가장 멋있다고 여기는 야성의 모습으로 TL의 월드를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게임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건 베타 테스트에 참여하셨던 테스터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게임을 플레이하셨던 분들의 의견에 큰 울림이 있었고 지금의 결정까지 오게 됐습니다. 북미 플레이어들 역시 우리 게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고 당연하게 그분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미 진출만을 위해 자동 사냥을 제거했다는 이야기는 확실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선 과정의 순서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자동 사냥을 제거하기로 결정했고 북미에도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자동 사냥 제거 이후 저희의 대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성장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습니다. 일전에 만렙까지의 성장 시간이 10분의 1로 단축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동 사냥이 차지하던 비중을 삭제한 결과입니다. 직접 컨트롤해야 하는 컨텐츠만 남겨두고 그것만으로도 만렙에 도달할 수 있게 조정했습니다. 레벨 성장에 걸리는 시간이 결코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한 달이면 만렙에 도달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컨텐츠의 재배열입니다. 후반부에 배치했던 아껴두었던 컨텐츠들을 초반부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TL은 오랜 기간 개발해온 게임이기 때문에 준비했던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덕분에 밸런스를 잡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 사냥 삭제 이후 더 빠른 성장, 더 다양한 경험으로 성장 구간 컨셉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비접속 상태에서 게임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그 이상으로 접속 시간 동안 풍성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초기 개발 단계에서 전투는 개인의 액션에 초점이 맞춰진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한 화려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투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모여서 플레이할 때 전략적인 그림을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스포츠에서 한 팀으로 플레이할 수 없고 각자 개인 플레이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방향성을 크게 전환해서 제약을 가하더라도 진영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고 전략이 돋보이는 전투로 바꾸었습니다. 그게 지난 베타 테스트에서 플레이하신 버전이었고 그 결과는 다들 아시는 대로입니다. 지금은 그 두 가지 극단의 좀 중간점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였다면 테스트가 끝나고 전투의 방향을 갑자기 선회하는 게 불가능했겠지만 기반에 있는 시스템들이 있었기에 빠른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TL의 레이드는 PVPVE와 PVE로 나눌 수 있습니다. PVPVE는 오픈필드에서 벌어지는 대다수의 레이드가 포함됩니다. 플레이어 다수가 함께해야만 공략이 가능한 보스와의 전투는 물론이고 플레이어 간 견제도 신경 써야 하는 복합적인 전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상징과도 같은 필드보스 레이드와 서버 단위의 플레이어가 모여야 하는 세계관 최강의 생물 아크보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PVE 레이드는 서로 간의 견제 없이 보스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길드 레이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투의 변수 요인이 줄어들고 보상물 습득에 대한 경쟁이 없어진 만큼 보스의 난이도는 조금 더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필드 레이드와 길드 레이드 간 드랍되는 보상은 위상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길드 레이드에서 드랍되는 보상은 거래소에 판매할 수 없고 유저에게 귀속되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레이드의 구성은 필드에서 우위인 강대 길드가 좋은 보상을 독식하는 걸 견제하고 상대적으로 약세인 길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하게 합니다. TL에서 레이드는 대규모 콘텐츠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보강해 나갈 예정이며 정말 재미있는 보스전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한 우리 게임의 타겟층은 PC MMORPG를 좋아하는 분들입니다. 광장에서 채팅하며 노는 거 좋아하고 채집이나 제작해서 파는 거 좋아하고 새해에 길드끼리 모여서 게임 속에서 해돋이 보고 모험을 좋아하고 같이 사냥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요. PC MMORPG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TL의 재미를 진하게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MMORPG의 재미를 모르셨던 분들이라도 TL을 통해 알게 되면 더 좋겠고요. 액션보다는 전략이 지배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빠르고 정확한 손동작보다는 어떤 상황 판단과 선택이 중요하길 원했습니다. 단순하게 타겟팅이라고 해서 전투가 지루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보다 역동적인 전투로 거듭나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이동 기술들, 전략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상태 이상들, 전투의 양상을 뒤집을 수 있는 방어 기술들, 그리고 선택지를 늘리는 무기 조합까지 기대 이상의 재밌는 전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쉬어가는 질문이네요. 모바일스럽다 지적받은 부분들은 전부 제거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게임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UI도 PC 콘솔 플랫폼다운 게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싶었던 세계는 살아 숨쉬는 듯 역동적인 변화가 있는 월드였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높은 난이도의 기술적 구현과 많은 컨텐츠 분량을 소화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답은 모바일이 아닌 PC로 귀결되었습니다. 모바일의 보편성에 기대어 더 큰 흥행을 노릴 수 있다는 건 알았지만 원하는 퀄리티를 위해 양보하지 말자는 마음이 개발진 모두에 공감되었습니다. 물론 편의적인 부분에서 모바일을 활용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베타 테스트 이후 모두 폐지했습니다. 자동 사냥 역시 모바일과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이 선택이 근본적인 게임성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고 지금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바로잡고 있습니다. 지난 테스트가 유저분들이 원하는 PC MMORPG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깊게 고민하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대규모 업데이트는 연 3회를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런칭 이후 계획 중인 2번의 대형 업데이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데이트는 새로운 지역인 톨랜드입니다. 톨랜드는 산악지대로 고저차가 심한 재밌는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야지대가 많았던 런칭 시점의 2개 지역과 달리 지형의 높낮이를 활용한 새로운 전투와 이동 방식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TL이 자신하는 바는 환경의 특징을 살린 상호작용입니다. 다양성 있는 지역 디자인, 그리고 기믹을 이용해 플레이를 다채롭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업데이트 시기는 런칭 콘텐츠 소비에 따라 조절할 생각이고 저희 계산대로라면 빠르면 3개월에서 4개월쯤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업데이트는 드라코 지역 업데이트입니다. 드라코는 용족이란 특별한 종족이 등장할 뿐 아니라 여러 서버들이 지역을 공유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12개의 서버들이 영지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게 될 텐데요. 길드의 상위 단계인 길드 연합체 간의 전쟁을 드라코에서부터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큼지막한 콘텐츠들 위주로 소개드렸지만 지역이 오픈될 때마다 새로운 보스와 지역 이벤트, 전용 오브젝트들을 만나실 수 있고 그 외에
무기의 추가와 생활 콘텐츠 보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플레이가 고이지 않고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겠네요. 스론 앤 리버티는 12월 7일 런칭합니다. 오늘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지스타에서는 주요 컨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는 무대를 준비 중입니다. 현장에서 게임의 완성도와 박진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물론 게임이 런칭됐다고 다 끝은 아닙니다. 게임 내적으로는 더 훌륭한 게임이 되기 위해 개발에 매진할 것이고 게임 외적으로도 풀어가야 할 과정들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회피하지 않고 숨김없이 여러분과 함께 헤쳐나가겠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의 의견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더 늘려가겠습니다. 조금 더 연습해서 카메라에 익숙해지면 라이브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게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